이어서 이슈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인공지능 시장 왕좌의 게임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구글과 엔비디아 얘기인 것 같은데 최근에 구글이 새로 출시한 인공지능 모델 관심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AI 거품론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 못 써봤는데 어떤 모델인가요? 네, 구글이 최근에 출시한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 3 프로와 이걸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 편집 모델 나노바나나 프로는 현재 가장 진화한 인공지능 모델로 꼽힙니다. 쉽게 말하면 척하면 착 알아듣고요. 업무 처리, 자료 정리 기능이 오픈 AI의 챗 GPT 능가한다 이런 얘기인데 또 영상 제작 도구인 나노바나나 프로는 맥락이 복잡한 글도 품질이 좋은 영상으로 뚝딱 만들어줍니다. 예컨대 오늘 저희가 이슈머니 방송 내용을 어린이 경제 만화로 그려줘라고 하면 이 복잡한 맥락을 파악해서 뚝딱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미나이 3 프로는 이용자 직접 평가 지표인 LM 아레나 리더보드에서 1,501점을 받아서 1등을 했고요. 인공지능 능력을 비교할 때 주로 쓰는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37.5% 정답률 보여서 챗 GPT-5를 압도했습니다. 네, 또 이 모델이 특히 화제가 된 게 구글이 자체 칩으로 만들었고 또 구글이 이 칩들을 다른 회사로 판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실 이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달라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초입이니까 사실 여러 회사에서 경쟁 모델이 나오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이건 필연적인데 엔비디아 GPU가 있어야만 건설할 수 있는 줄 알았던 인공지능 제국이 이제는 구글의 TPU 가지고도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변화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가 독주하던 시장을 구글이 나눠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인데 TPU는 GPU 대비 가격이 4분의 1 수준입니다. 또 공급 적체로 물건 받을 때까지 오래 줄 서 있어야 하는 GPU보다 빠르게 가져다 쓸 수가 있고요. 각사의 필요에 맞춰서 제작되는 ASI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인 만큼 필요한 기능만 압축해 갖고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기요금 싸움이 된다고 하는 데이터 센터 구동에서 전력 효율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메타처럼 존망을 걸고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경쟁사들이 2년 안에 구글 TPU 사다 쓰겠다 하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 구글은 그동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 중심의 플랫폼으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칩 시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엔비디아의 아성이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동안 기술 발전 속도나 가성비를 두고 장군 멍군이 오갈 테지만 글쎄요, 왕좌의 게임이 아성의 몰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글의 TPU도 성능이 좋기는 한데 특정 기능에 최적화된 주문형 반도체인 만큼 여전히 GPU 없이는 안 돌아가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TPU하고 제미나이가 달려갈 때 GPU하고 챗 GPT도 노는 건 아니거든요. 또 엔비디아는 이와 관련해서 옛 트위터인 X 공식 계정을 통해 우리는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 모든 인공지능 모델 다 돌아가는 건 우리 플랫폼뿐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상당히 했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좀 읽어보면 견제구를 날렸지만 좀 긴장감도 엿보인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주문형 반도체보다 뛰어난 성능, 호환성 갖추고 있다. 예전에는 우리 게 최고다. 굳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그렇군요. 맥락도 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내가 또 엿보이는 불안감이 엿보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인공지능 시장의 왕좌의 게임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미나이 3 프로의 호평 속에서 TPU의 경쟁력까지 부각되면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주가 최근 석 달 동안 56%, 연초 대비하면 70% 넘게 올랐습니다. 중간에 워런 버핏이 대규모로 사들였다. 이것도 한 가지 호재가 됐고요. 반면에 엔비디아 주가는 연초 대비 32% 오르기는 했지만 작년처럼 실적만 나왔다 하면 날아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최근 석 달 성적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인공지능 제국은 혼자 다 가지기엔 너무 큽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등장을 하면 거품론을 방어할 수 있는 목소리와 시장 자체가 커집니다. 이럴 때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을 하시면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경쟁자의 호재가 장기적으로는 나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머니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거품론에도 K반도체 사자 우위입니다. 요즘 AI 거품론 때문에 증시가 지난달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인데 그래도 이 K반도체, 한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한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거품론 속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반박문을 내는 등 인공지능 제국 건설에 잡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흔들릴 때마다 환율 불안까지 겹친 국내장도 크게 조정받고 있는데요. 우려 속에서도 K반도체를 낙관하는 국내외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모리 칩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결국 이게 주가 반등의 토대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참 반가운 얘기인데 이렇게 낙관하는 회사별 전망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국내 회사부터 먼저 보면 키움증권은 양사의 내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100조 원, SK하이닉스 93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범용 디램 비중이 디램 영업이익 전체에서 90%에 가까운 만큼 없어서 못 파는 메모리가 연말에 주가까지 올려줄 거다. 네. 이런 전망이고요. 하나증권도 메모리 업체들의 단기나 중장기 실적이 모두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칩 수요 확대 스토리는 이제 시작이다. 주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이었고 사실 이 해외 투자 회사들은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좀 야박하게 평가를 네. 내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달라진 건가요? 네, 자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시티그룹은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치를 동시에 올려잡았는데요. 목표 주가를 하이닉스는 종전 77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삼성전자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고점 대비 14에서 20% 정도 내려온 양사 주가가 다시 반등할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시티는 인공지능 투자가 메모리 칩 수요를 크게 늘려서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봤습니다. 또 홍콩계인 CLSA도 내년 주가 전망 리포트를 통해서 양사의 주가 전망치 올려잡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기존 71만 원에서 84만 5천 원으로, 삼성전자는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모두 늘 것으로 보여서 즉 주가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밖에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 투자가 지속돼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다. 결국은 이게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거다. 이런 입장이고요. JP모건도 향후 최소 2년 동안 메모리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호주계 증권사 맥쿼리 역시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고객사에 먼저 그 반도체를 주고 있다. K반도체 순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K반도체의 순항, 이런 낙관이 예상하는 게 딱 맞아 떨어져야 할 텐데 요즘 우리 시장에 봐도 환율이잖아요. 이 네. 환율 변수 괜찮을까요? 네, 여러 가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여괴에서 다시 1,480원 위로 솟은 원달러 환율이 변수입니다.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추가로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지난주에 외국인 매도세가 매서웠죠. 달러를 원으로 바꿔서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이 주가가 올라도 나중에 달러로 다시 바꿔서 국외로 가지고 나갈 때 환차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 유인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외국인의 귀환을 노려볼 수 있다. 이게 증권가의 일반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우리 환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의 코스피 5천 프로젝트가 얼마나 속도를 낼 거냐, 이것도 역시 관건인데 여당은 최고 45%인 배당 소득세율을 25%까지 내리자, 이런 입장입니다. 분리과세 시행 시점도 정부안보다 1년 당겨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자, 이런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 그리고 당정 간의 의견 조율 과정이 앞으로 주가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